자, 오늘 정적분의 기하적 의미를 할 겁니다. 우리 미분법으로 돌아갑시다. 도함수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F'A를 구해라라고 하면 이제는 그냥 F'X를 먼저 구하고 나서 X에 A 대입하재. 근데 이걸 뭐 이름을 뭐 미분계수라고 하지만 이름이 많죠. 순간 변화율도 있고요. 기하적 의미로 가면 접선의 기울기. 우리가 어떠한 함수 fx 미분 가능해야 되겠죠. 이 x는 a란 지점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이 곳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A. 이게 기하적 의미입니다. 알겠니? 그러면 정적분, 저번 시간에 한 말 중에 부정적분, 미분의 반대는 부정적분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우리 계산으로만 따지면 부정적분 한 계단 올라가는 거, 차수 올리는 거고, 미분이란 건 한 계단 내려가는 거, 차수를 내리는 거잖아, 다항함수 입장이면. 근데 그 기하적 의미는 완전 딴판이 된다는 거야. 뭐 사실 더 깊게 들어가면 딴판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그냥 표면으로만 봤을 때 F'A라는 기하적 의미는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 우리는 A부터 B까지 fx, dx 이게 어떠한 그래프적으로 그림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배우게 될 거야. 부정적분이나 아니면 뭐 미분법이나 이런 거랑 완전 딴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가 느낄 겁니다. 일단 기하적 의미가 뭐냐 결론가를 얘기를 해주면 부호가 있는 넓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넓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값을 크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넓이는 어떤 부호 음수인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부호가 있는 넓이는 무엇을 의미하냐? 그냥 넓이에다가 음수를 붙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네가 구한 그 넓이 값에 그냥 마이너스라는 부호만 붙일 수 있다. 그게 정적분이다라는 얘기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렇게 x축이 있고 어떤 fx가 요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부정적분에는 없었던 이 구간이라는 게 생겼잖아. 정적분은 이게 x의 범위라는 건 알았었어. 왜? x에 대해서 dx니까. 맞지? 그러면 그 그래프에다가 x는 a, 여기 x는 b 이렇게 표시한다면 이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라는 것은 그래프로 봤을 때 x값이 a에서부터 b까지의 부분을 생각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지금 여기 있죠. x축과 둘러싸인 이 곡선 넓이 있죠. 곡선으로 둘러싼 이 도형 있지 않습니까? 이거의 넓이를 얘가 의미한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정적분을 배우기 전까지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건 부채꼴이라던가 아니면 원의 넓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원뿔 이런 것들밖에 넓이를 몰랐었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다 원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것밖에 몰랐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들을 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 넓이는 넓인데 뭔 부호가 있습니까?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그린 건 x축 위에 도형이 그려진 거 맞습니까? 네. 그럼 이거는 양의 값을 가질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fx가 그려졌다라고 하면 여기 a, 여기 b. 그럼 이 넓이 자체가, 선생님 말 표현한 거 잘 봐. 넓이 자체가 a부터 b까지 fx, dx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x축 아래 그려졌으면 이 넓이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이 정적분 값이 되는 겁니다. 됐나? 우리 정리 한 번만 합시다. 예를 들어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fx가 그려졌다.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그럼 난 이 넓이를 5라고 알려줄게. 난 이 넓이를 2라고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해봐봐 라고 하면 정적분은 부호가 있는 넓이니까요. 일단 네가 눈으로 봤을 때 x축 위에 그려진 부분이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까? 네. x축 위에 도형이 그려졌고, 그럼 이 넓이가 5라고 알고 있으니까 정적분은 그냥 양의 값인 5가 나오는 거고, x축 아래 그려지는 부분인 b부터 c까지 fx dx
정적분을 fx를 정적분하게 되면 이 값은 마이너스 2로 값이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정적분이란 건 그래서 부호가 있는 넓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x축 위에 그려지는지 x축 아래 그려지는지가 일단은 중요하다. 알겠죠? 그러면 좀 응용을 해봅시다.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를 하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자동적으로 a부터 c까지 그냥 정적분이잖아. 그럼 나는 x축 아래 그려졌으면 음수로 나올 거고 x축 위로 그려졌으면 양수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 이 계산 결과 자체가 부호를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5 빼기 2라는 값으로 계산돼서 답은 3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됐니? 이 단원 다음에는 정적분의 활용이 나와요. 우리가 정적분 앞에서 계산하는 거 바로 이렇게 기하적 의미를 받았잖아. 그치? 사실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정적분 하세요라고 하면 fx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상관없어. 그냥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 해봐봐 라고 하잖아. 그럼 이건 계산하면 돼. 우리 앞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계산하면 지가 알아서 마이너스 3이든 5든 이렇게 나올 거야. 됐나? 근데 그 다음 정적분 활용으로 가면요,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거든요. 지금 단어는 정적분 하시오라고 나올 거고요, 다음 단어는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요.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정적분은 그냥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 상관 안 해요.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하시면 돼요. 근데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생각을 해봐봐. 넓이 자체에 음수값이 있어 없어? 없다. 없어요. 이 넓이의 개념으로 가면 넓이는 음수값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넓이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야 돼. 왜? x축 위에 그려지는 게 어딘데? x축 아래 그려진데 어딘데?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줄게요. 이걸로 예를 들어주면 이거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a부터 b까지는 x축 위에 그려졌지? 그럼 정적분 그대로 쓰세요. 그 대신 b부터 c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음수값이 나와버리지. 그래서 뭐 붙여야 돼? 절대값도 맞지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우리는 x축 밑에 그려지는 거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두 개 더하게 되면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하면 정적분은 그냥 하십시오. 그래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그래프는 필수가 되는 겁니다. 가겠습니다. 네, 계속 익숙하게 만들어야죠. 한번 보겠습니다. 봐, 정적분 하라고 하지. 정적분 하라고 하면 우리 이제 기하적 의미가 x축과 둘러싸인 둘러싸인 넓이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를 풀 땐 아무 생각도 안 한단 말이야. 그냥 구간에 따라서 뭐 해주면 돼? 함수 fx의 식을 알맞게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누구 값의 범위라고요? x값. fx라는 것은 x가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함수 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 dx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 fx의 식이 x는 0보다 작을 때랑 x는 0보다 클 때로 이렇게 나눕니다. 어떤 성질이야? 저번 시간에 배운 a부터 b까지라는 것은 a부터 c까지 해놓고 c부터 b까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이 구간이 뭐 하면 되는데 그냥 꼬리 물기처럼 이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알맞은 식을 써주면 0보다 작을 때는 위에 거 써, 아래 거 써? 위에 거. 이거 0보다 작은 구간 맞지? x값이.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 dx 해주시면 되고요. 0부터 2까지는 밑에 거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얘는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해주고, 얘는 x 빼기 2분의 5x 제곱 0부터 2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된다. 그림 하나도 안 그렸지?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0 해주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여기도 2를 넣어주면 2 빼기 10이 될 겁니다. 0 넣으면 끝이고요. 그럼 얘는 3분의 4 부호조심, 그 다음 마이너스 8,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0, 네, 22예요? 맞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잘 보십시오. 절대값 나왔지? 두 가지 방법을 풀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뭐 배운다고요? 넓이를 배운다고요. 사실
어렵게 안 할래. 한 가지 방법을 풀 거예요. 자, 절대값이 나오면 우리가 봐봐. 이렇게 나오니까 줄라 쉬워 안 쉬워? 쉽죠. 구간 이렇게 잘 친절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에 따라서 이게 끊어진 지점이 있는지 없는지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얘도 절대값으로 나왔을 때는 절대값 나오면 범위를 나눠서 우린 절대값을 풀어버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값 x 빼기 2라는 것은 x가 2 이상일 때는 그대로 풀릴 거고 x가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될 것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0부터 3까지 정적분하라고 돼 있는데 2라는 지점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지. 그래서 이 0부터 3까지는 0부터 2까지와 2부터 3까지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고 얘는 0부터 2까지는 이거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적분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이거 x 빼기 2를 적분하면 된다라는 것. 됐지? 아이고 힘들어라. 기하적 의미를 알려놓고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다음 파트에 아마 더 자세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겠죠? 네가 할래? 마이너스 2 플러스 4 0 넣으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3 넣으면 2분의 9 빼기 6이 될 것이고 빼기에다가 2 넣어주면 2 빼기 4가 될 것이다. 그럼 2 쌤 계산한 거 봐봐. 분수는 최대한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6 플러스 2 맞나? 플러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2가 돼서 이렇게 마이너스 2 써주자. 그러면은 2분의 5가 최종적인 답이 될 것이다. 됐지? 자, 그 다음 이것도 구간 나누면 돼, 안 돼? 되잖아요, 맞죠? 네. 이거는 이거랑 다르게 풀어볼 거예요. 방금 구간 나누기 쉬웠어, 안 쉬웠어? 졸라 쉽죠. 절대값 아니 양수일 때, 절대값 아니 음수일 때. 그럼 얘도 똑같이 할 수 있거든. x 빼기 2가 뭐일 때? 0 이상일 때. x 빼기 2가 뭐일 때? 0보다 작을 때. 그럼 이때는 x 제곱 빼기 2x 절대가 그대로 풀릴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절대값은 마이너스 받고 풀릴 것이야. 근데 이거를 정리해 줘야 되겠죠. x가 0 이하, x가 2 이상일 때. 이거는 0과 2 사이일 때. 졸라 귀찮지? 네. 뭐 이렇게 해도 뭐 정확한 거니까 뭐 이게 싫다 하지 마라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의미도 기하적 의미를 다루는 단어인 만큼 그것도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이 안에 있는 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기 쉬워 어려워? 쉽죠? 선생님이 전체 절대값 씌워져 있는 함수는 그냥 어떻게 하랬어?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를 먼저 그려놓고 x축 위로 뭐 해라? 접어 올려라. 근데 쌤 습관 봐봐봐. 나는 지금 x 빼기 2를 그릴 거거든. 얼마나 좋노? 인수분해도 해주니까 x 절편이 0과 2인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다라는 것. 그 다음 이제 뭐 하자? 네, 이렇게 절대값 씌웠다는 함수를 그려야 되니까 요렇게 접어 올려집니다. 어디 부분이?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그럼 습관이 뭐냐면 원래 접혀지지 않았던 이거 안 접혔죠, 그쵸? 이 부분은.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함수가 그려지겠다. 함수식 이거다. 그리고 접혀진 부분 이거지. 이거는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이런 습관을 좀 만들어줘. 그 다음 이 적분 구간을 보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그러면 이렇게 빗금 치면 돼요. 아하, 이거구나. 우리는 넓이를 구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요. 아니죠. 그런 활용 단원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뭐야? x축 위에 그려야 되니 x축 아래에 그려야 되니 그걸 확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범위에 따라서 어떤 함수식을 써야 되는지 얘 함수식을 써야 되는지 이 함수식을 써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 단원에서는. 알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이 파란색 함수니까 요걸 적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 0부터 2까지는 이 빨간색 함수식을 적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를 적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 2부터 3까지는 다시 한번 더 파란색 함수로 적분하는 거니까 이 함수식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졸라 귀찮아서 안 하겠습니다. 이해갔지? 좋아요. 자, 그 다음 자 이젠 정말 중요한 걸 합니다. 우리는 그냥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그냥 지금 배우는 것도 뭐 이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계산을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효율적인 계산, 남들보다 뭐 이제 뒤처지거나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맞지? 남들보다 더 빠르면 빨라야지. 그러면 이 개념을 한 개 끌고 가자는 거야. 우리가 수1에서도 선생님이 몇 번 언급한 것 같은데요. 우함수, 기함수라는 걸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야? 자, 우함수는요, y축 대칭함수예요. 기함수는요, 원점 대칭함수예요.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외워요, 저는. 좌우잖아요. y축이면 좌우 맞지? 좌우 대칭 뭐 이런 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함수, 나머지는 기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에서 우함수다, 기함수다, y축 대칭함수다, 원점 대칭함수다 이렇게 안 줘요. 뭐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이렇게 안 줍니다. 표현 자체를 알아야 돼. 그래서 외우면서도 이해할 거야. 또 이해하면서도 외울 거야. 우리가 어떤 함수 fx가 있어요. y는 생각하겠습니다. fx한테 야 y축 대칭이동 해봐 라고 하면 뭐 대신 뭐 넣으라고 했지? X 대신 마이너스. 그렇죠. x 대신 마이너스 x 이렇게 넣는 거거든. 근데 우함수란 말이 뭐라고? 그 함수 자체가 y축 대칭 함수거든. 이 y축이 이렇게 있고 요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내 함수에다가 x 대신 마이너스 x 즉 y축 대칭해도 뭐하다? 같다. 이 표현 자체가 이걸 만족한다라고 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라고 하면 그 함수는 y축 대칭함수 우함수가 맞는 거고요. 그 다음 이것도 기함수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원점 대칭 이동해라 라고 하면 뭡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죠. 그래서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되는 겁니다. 이 함수를 원점 대칭 이동하면 이거예요. 그런데 내 함수 자체가 뭐라고요? 원점 대칭 함수라고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서로 같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라고 하면 아하 fx는 원점 대칭 함수 기함수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적 분단에서 이걸 왜 하는데요 선생님? 잘 보십시오. 이 단원의 기하적 의미를 잘 파악했는지가 중요하다. 이 개념은. 자 이렇게 x축이 있어요.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나는 우함수 하나를 예를 들어서 그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거 그리겠습니다. 네, 그릴게요. 이거 우함수 맞죠? 자 그러면 구간이 있잖아. 만약에 정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를 구해라고 하잖아. 만약 구간을 보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 해라라고 하잖아. 그럼 표현해 볼게. 여기가 마이너스 a잖아. 여기는 뭐겠어? 여기 한 이쯤에 되겠죠? 이게 a가 되겠죠. 그러면 이쪽 y축 대칭이니까 이쪽 부분의 넓이와 이쪽 부분의 넓이는 뭐 하겠어? 같다. 서로 같겠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마이너스 네가 이제 계산해봐서 알 거 아니야. 구간에 마이너스 있으면 계산하기 좀 끌끄럽지 귀찮고. 근데 이게 좌우가 같다 보니까 굳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할 필요 없이 뭐 하자? 0부터 맞아. 0부터 a까지 정적분하고 몇 배? 2배. 2배만 해주면 어차피 이 부분만 넓이 뭐 정적분값 해주고 2배 해버리면 좌우 둘 다 구해지는 거 맞잖아. 맞지? 우함수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야. y축 대칭 함수는. 그리고 원점 대칭 함수도 한 개 해볼까요? 뭐 이렇게 한 개 그릴까요? 얘도 구간이 요렇게 나왔어.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나왔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a가 여기 있다 합시다. 마이너스 a가 여기 있고요. a는 여기 있다 합시다. 그러면 자 봐봐. 쌤 표현한 건 잘 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는 뭐 하겠어? 같다. 같죠. 넓이는 같습니다. 근데 정적분은 뭐가 있는 넓이라고요? 부호. 이거는 x축 아래 그려줘 위로 그려줘. 아래. 이건 x축 아래로 그려져 위로 그려져. 위로 그려졌으니까 이게 만약에 이 넓이가 만약에 5다라고 하면 얘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고 이 정적분 값은 5가 되겠죠. 그럼 무조건 어떻게 되겠어? 0이 돼버립니다. 이 값은 무조건 0이 돼버린다는 거야.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우함수다라고 하면 이러한 특징이 있고 기함수다라고 하면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십시오. 우함수, 기함수 표현은 앞으로 주구장창 나올 겁니다. 이걸 기억하자. 구간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 정적분 하라고 나오잖아. 이거 구간 보면 뭐 의심해야 돼? 라고 하면 기 의심합시다 라고 이 정도만 생각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럼 문제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파악을 그 식 자체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거 아니야. 그리고 수학 2는 대부분의 문제가 다항함수, 차함수가 있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구분 짓는 방법. fx는 f-x 이게 뭐리면 다 우함수, 즉 y축 대칭함수. fx는 -f-x 이건 뭐리냐면 다 기함수, 원점 대칭함수. 이렇게 친절하게 또 알려주면 고맙겠지만 다항함수라면 그 함수가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이런 표현이 없어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함수의 다른 말은요, 짝함수예요. 기함수의 다른 말은 뭐게 그러면? 홀. 홀함수 맞아요. 홀함수. 자, 이걸 가지고 외울 겁니다. 모든 항의 차수가 있잖아요. 다 짝수 차수잖아. 그러면 우함수예요. 짝함수가 되는 겁니다. 모든 항의 차수가 짝수 차수. 상수항도 짝수 맞죠? 0승이니까 맞지? 0도 짝수로 봅시다. 그러면 상수항 포함해서 모든 항이 짝수 차수만 있다. 그러면 그 함수는 우함수고요. 얘는 뭐겠어? 모든 항이 홀수 차수만 있다라고 하면 홀함수가 되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 f 홀 짝수 차수만 있다 쳐봐봐. 이게 짝수라 생각해봐봐. -x 넣어도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 무시가 돼버리지. 짝수 차수니까. 그럼 원래 거랑 똑같아진다. 이해 갔나? 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걸 그냥 심서서 외웁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짝함수다라고 하면 모든 항의 차수가 짝수 차수. 홀함수다, 기함수다라고 하면 모든 항의 차수가 홀수 차수다. 라는 거. 이러면 얘가 이런 성질을 따르는지 이런 성질을 따르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것. 알겠지? 여기 위에 그려진 것들은 다 예시라서 뭐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앞으로 또 보태 갑시다. 자, 봐봐. 자, 정답은 나왔어요. 이 봐봐. 뭐 의심해야 되노? -1부터 1까지네. 즉 -a부터 a까지라는 정적분 질문이네. 그러면 우기의심 맞나? 그러면 여기 있는 함수가 기함수냐 혹은 홀함수냐 따지면 되거든. 그런데요, 생각해봐봐. 네가 여태까지 봤던 함수를 생각해봐봐. 우함수다. 이 함수는 모든 항이 짝수 차수만 있다. 모든 항이 홀수 차수만 있다. 이런 함수가 많았을까? 사실 많이 없었어요. 맞죠? 대부분 그럼 이거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왜 가르쳐줍니까? 그냥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죠. 홀짝이제. 그럼 이 함수 자체를 이렇게 동그라미 친 함수는 홀함수야? 짝함수야? 아니죠. 뭐 못 써먹네. 그럼 일일이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적분의 성질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a부터 b까지 뭐 x 플러스 2분의 1x 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이거 정적분 해라라고 하면 암묵적으로 그냥 뭐 2분의 1x 제곱 6분의 1x 세제곱 이렇게 한 번에 하지만 원래 개념 자체가 인테그랄이 이렇게 분배 가능하거든. a부터 b까지 x dx 해주시고 그다음 a부터 b까지 2분의 1x 제곱 dx 해주시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3x 세제곱 dx 해주시고 이렇게 따로 해야 되거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홀수 차수만 딱 모아놔. 짝수 차수만 딱 모아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뀌냐? -1부터 1까지 x 7승, 5x 5승, -4x 3승, -7x 이렇게 홀수 차수만 모아서 정적분 만들고 -1부터 1까지 3x 제곱 플러스 2 dx 이렇게 짝수 차수만 이렇게 모아놔. 그럼 이거는 뭐가 된다고? 이 함수가 무조건 홀함수 맞잖아? 원점 대칭 맞잖아? 그러면 정적분 값은 무조건 뭐다? 0이다라는 거야. 이해갔니? 응, 그렇게 하면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짝함수니까 y축 대칭함수 맞으니까 2배로 해놓고 0부터 1까지 3x제곱 플러스 2 dx 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활용하면 돼. 그런데 이걸 완벽하게 이해한 거 맞죠? 당연히 이해가 되죠? 이 과정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봐봐랭. 네가 우기의심이다 라고 하는 순간 나는 이거를 2배의 0부터 1까지로 바꿀게. 그리고 나면 이 홀수 차수항들은 어떻게 된다? 다 사라진다라고 하면 돼. 알겠니? 네. 그래야 뭐 뭔가 재밌지. 2배로 바꾸는 순간 0부터 1로 바꾸는 순간 홀수 차수는 날아가고 짝수 차수만 남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이해 가셨죠?
네, 뭐 이거 보여줬네요. 뭐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다항함수라고 돼 있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뭐고? 무슨 표현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우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fx는 우함수구나. 그다음 이거 무슨 뜻이고? 이것도 알아야 돼. 쌤은 항상 이렇게 표현 자주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마이너스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기함수를 의미합니다. 아하, fx는 y축 대칭함수고 gx는 원점 대칭함수구나. 이런 걸 파악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뭐 이건 뭐 알려준 거고 뭐 그렇다 치고, 자 봐봐. 자, 이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 단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방금 이 개념을 배워서 그런 게 아니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구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뭐를 의심하자고요? 우기 의심하자고요. 그리고 2배로 바꾸는 순간 누군 날아간다고요? 기함수는 그냥 내버리면 돼요. 얘 기함수 맞지? 거기 마이너스 2배라도 기함수 맞죠? 이렇게. 그래서 fx dx 요것만 남습니다 라고 하면 끝. 0부터 2까지 fx 적분은 3이다. 그래서 이거는 3이니까 답은 6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밑에 거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쌤이 한번 필기하는 거 봐주십시오. 외우는 겁니다. 이해도식 뭐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함수는 몇 차? 우함수는 짝수차. 맞지? 기함수는 몇 차? 홀수차. 맞지? 그러면 이렇게 외워봐.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 이렇게 생각해봐봐. 2차 곱하기 2차. 몇 차야? 우함수야. 신기하지? 신기하진 않죠?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 2차 곱하기 3차 몇 차야? 2차 곱하기 3차 몇 차야? 5차죠? 기함수.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 3차 곱하기 3차 몇 차야? 6차. 우함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합성은요 선생님? 합성까지는 가겠나? 합성은 나중에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 수투를 배우고 있어서 그렇지, 수투는 다항함수 대부분이 너희 미적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도 돼요? 네, 그래도 돼요. 그냥 우함수다 굳이 차수가 있는 함수가 아니더라도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차수로 알려주고 나서 그렇게 외우라고 한 겁니다. 알겠죠? 개꿀팁 아닙니까? 이거 나옵니다. 알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좀 중요한 걸 많이 합니다. 네, 사실 표현들이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고, 사실 내신 문제랑 모의고사 문제가 차이가 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대칭성이나, 방금도 대칭성을 했지만 대칭성에 대한 표현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뭐 내신 문제에서는 그렇게 막 크게 다루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해 주려고 해요. 우리가 대칭이다라고 하면 크게 선대칭과 점대칭이 존재합니다. 방금 한 것도 y축 대칭, 그게 선대칭이 되고, 그 다음 원점 대칭이 점대칭 함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대칭임을 혹은 점대칭임을 알 수 있는 표현들, 그 개 중에 하나를 배운 게 우함수, 기함수거든. 그럼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f, 잘 봐. x는 f-x. 이거 외웠지? 이게 뭐라고? y축 대칭. 근데 y축 대칭이라고 하지 말고 y축을 방정식으로 세우면 x는 0이라는 직선이지. 이거 대칭이야. 선생님은 이걸 가지고 외우는 걸 추천해요. 선생님도 외우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비슷한 것끼리 연관을 지어서 묶어서 외워버리면 편하잖아. 이 x는 0대칭만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니겠죠? 바브레인. fx는 fa 빼기 x 혹은 fa 플러스 x는 fa 빼기 x. 이 표현들, 이 두 개 똑같은 말입니다. 이 표현이 x는 a, 직선에 대한 대칭, 즉 선대칭을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 x는 a요. 좀 특이하죠? 여긴 2a가 되고요. 요거는 a 플러스 x, a 빼기 x.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설명 안 합니다.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안 할 거예요. 그냥 이거 두 개 더하면 뭐예요? 2a죠. 그리고 2로 나누면 뭐예요? a죠. 이거예요. 근데 왜 2로 나누는데요? 중점. 중간 어떻게 구해? 양쪽 거 중간 어떻게 구합니까? 양쪽 거 더해서 2로 나눠버리잖아요.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두 개 더하면 2에 이제 반땅하면 뭐야? A.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이건 아까 뭐라 했어? 0,0 대칭이라고 했지. 그럼 0,0 대칭만 존재하겠나?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렇게 표현을 더 많이 해요.
이렇게요. 이것도 왜 그러냐? 중점. 뭔가 중점 봐봐. 2만 나눠도 뭔가 이제 원점 뭐 나온 거 같지? 맞지? 아 이렇게 뭔가 외워. 자 이렇게가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기함수 표현이고 이게 어떤 개 중에 하나의 예라고 했다잉. 그러면 아예 일반화 시켜주면 fx 비슷하다. 이것들은 비슷하다잉. fx 플러스 f2a 빼기 x는 2b fa 플러스 x 플러스 fa 마이너스 x는 2b 이것들 모두 다 a, b 대칭이에요. 어떤 느낌이나? 봐봐. 2로 나눴다. 2로 나눴다. 그 느낌 나나? 원리 자체가 다 중점이에요. 중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좀 외워줘. 사실 뭐 이것들은 잘 안 나옵니다. 이건 졸랭 많이 나오고요. 이건 사실 잘 안 나와요. 점대칭 우리는 어렵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표현들 나중에 필기 한번 해놓고 외워주십시오. 그 다음 이거랑 좀 비교되게끔 주기함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함수 수원에서 배웠지? 주기가 p다라고 하면 fx는 fx 플러스 p다라는 거. 잘 봐봐. 이거랑 사실 이거랑 뭐 좀 많이 헷갈려 안 헷갈려? 안 헷갈리겠습니까? 좀 헷갈립니다 사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거는 x의 개수가 서로 부호 같아 달라요. 다르죠?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잖아. 얘는 부호 같아 안 같아? 네,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x의 부호가 서로 다르잖아? 그럼 대칭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주기성을 얘기하면 x의 개수의 부호가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한 가지만 간단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말장난이라고 했죠? 주기가 p다라고 하면 이거 성립해 안 해? 하지. 근데 fx는 fx 플러스 p를 만족한대. 그럼 이걸 보고 주기가 2p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랬어 쌤이? p마다 반복하라고 했어. 주기라는 것은 반복하는 그 사이 간격 이런 건데 최소 단위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 주기가 p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수학 2에서는 그런 거 갖고 장난치겠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수학 2는 그렇게 뭐 그런 걸로 장난치지 않아요. 수학 1은 장난치죠. 뭐 이제 삼각함수 이런 것들로. 자 봐봐.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뭐다? 연속함수. 이어진다라는 거고요. 이거 보면 무슨 해석? x는 2마다 반복. 좋아요. 근데 딱 구간의 길이가 얼마? 구간의 2. 2 맞지? 장난 안 치잖아. 주기가 아마 2가 맞을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게요. 그래프를 좀 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꼭지점이 뭐게? 0,2 위로 볼록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린 거니까 마이너스 1,1이죠. 1,1이죠. 그럼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모양이 딱 구간의 길이가 딱 2인 이 함수 그래프가 딱 어떻게 된다? 계속 반복해서 그려진다. 됐지? 그러면 계속 그려질 거 아닙니까? 다 그려야 되나? 아니죠. 딱 얘가 말하는 구간까지. 마이너스 1부터 6까지만 그리면 된다며 맞지? 그러면 한 바퀴 딱 더 그리면 오른쪽으로 한 바퀴 더 그리면 요가 뭐가 되겠어? 3 마. 이렇게 한 바퀴 더 그리면 뭐가 되겠어? 5. 한 바퀴 더 그리면 뭐가 되겠어? 7. 아하. 그러면 어디까지? 6까지. 6이 딱 가운데 맞죠? 우린 좌우 대칭인 2차 함수니까.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아까도 구간에 마이너스 있으면 보기 싫지 않아? 그리고 이것들 함수가 이 함수식이 y는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죠. 그러면 이 함수식도 이거겠나? 절대 아니대. 알겠지? 그래서 웬만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의 함수식 있잖아. 그것들로 다 엮어야 돼. 나머지 질문들을 다. 지금 질문은 얘 정적분 하시고요. 얘 정적분 하시고요. 얘 정적분 하시고요. 얘 정적분 하시고요인데 이 함수들은 웬만하면 안 찾을 거야. 우리가 문제 주어진 이 함수만을 이용할 거거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의 넓이 구간에 마이너스 없지. 0부터 1까지니까 좀 계산하기 편하겠지. 그럼 이게 몇 개 있다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0부터 1까지 누구?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를 정적분해서 몇 배? 7배 해주면 되는 거다.
어때? 이해 갔어요? 뭐 사실 이걸로 다 이해하라고 말 못합니다. 뭐 처음 배우는 건데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근데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한번 드러났으니까 다음에 또 질문할 때 선생님 이런 표현들을 하면 뭐 이제 익숙해지겠죠. 됐나요? 네. 계산은 네가 알아서 하십시오. 막 그림도 그리질 않았네. 뭐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림 그리십시오. 알겠죠? 우린 그림을 왜 그리는 거라고요? 지금 단원에서는 넓이를 구하는 단원이 아니라서 fx라는 함수가 위에 x축 위에 그려지는지 아래에 그려지니까 중요하진 않다라는 거야. 근데 그 구간에 따라서 어떤 함수를 쓰려고 하는지 파악하려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더 맞다라는 것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딱딱하게 풀 수는 없습니다.